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장중 1% 이상 올라서 2,51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장 막판 하락 전환의 2,470선도 붕괴가 됐었죠. 어제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고요. 코스닥도 0.2% 하락해 77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거래일수로 9거래일 정도가 남았고 오늘은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관망세가 짙을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추천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 장 개장을 약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 종목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BH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FPCB 품질 불량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낙폭이 상당히 급했습니다. 또한 북미 고객사 신제품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 잠적 실적 공시를 통해서 펀더멘털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4분기 매출액은 2,653억 원에 영업이익은 390억 원 정도로 기록하면서 시장의 추정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분기 영업이익률이 상승세가 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2018년 1분기에도 시장의 걱정과는 달리 북미 고객사 향 제품 출하량이 4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실적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4분기에 품질 이슈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BH 같은 경우는 물량이 이쪽으로 좀 더 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 차세대 북미 스마트폰 모델의 경우에 또한 이제 제품 층수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기존 북미 고객사양 RF PCB 제품 위에도 신제품 및 고객 다변화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향후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모듈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FPCB 제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H에는 동사 수혜가 기대됩니다. 고객 다변화 가능성도 긍정적인데요. 현재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의 플렉스블 OLED 패널은 가격 및 공급 이슈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패널 공급이 증가하면서 중화권 업체에도 납품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동사의 제품 수요도 동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 효과 모멘텀도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1,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BH였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구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어제 주가가 3.5% 올랐었는데요. 실적 개선에 신규 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삼성 SDS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긍정적인 의견을 두 분 모두 주셨고요. 김영철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4차 산업, 신성장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클라우딩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 통합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그 오늘 포트폴리오의 종목에 이제 뭐 추가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제 기술적으로 거래량 수급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내년을 좀 기대하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탑10 종목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으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가 나온 금호석유 볼게요. 어제 주가 종가 기준 4% 이상 급등이 있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역시 긍정적이시네요. 권홍섭 연구원님. 예, 그 금호석유의 경우에는 일단 화학주로서 좀 이제 정유 쪽으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두바이 유가도 거의 한 66달러 선까지 지금 근접을 해 있고요. 앞으로도 유가는 계속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그 금호석유가 좀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좀 실적 좀 상향 배경에는 그 내년도 패널 유도체와 그 합성 고무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좀 스프레드가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실적 증가로 이어져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그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거기에 대한 좀 매물대로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일 내지 한 10일 정도 영업일수로 한 조정이 나온다면 좀 적기에 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중장기 스윙하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굿이었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LG전자의 주가가 소리 없이 강하죠. 또 어제 3.6% 올랐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역시 외국계 증권사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 주가는 10만 원을 6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LG전자 추가 상승 여력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LG전자 김용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그 상반기에 IT를 이끌어 왔었던 게 이제 반도체 중심이고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 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IT 섹터 쪽에 대한 뭐 비중이 분명히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LG전자가 좀 뭐 국내 시장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LG전자는 그 IT 기업이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홈 쪽 이제 가전, 일렉트로닉 사업 이쪽으로에 대한 이제 뭐 섹터 구분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국내에서는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 쪽의 섹터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뭐 이제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좀 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로는 사실 새로운 가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크게만 안 잡으면 되는 그런 수준인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타일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건조기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전 쪽이 상당히 좀 괜찮게 뭐 시장 부분들을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플러스로 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 전장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게 LG전자 쪽에서는 일단은 뭐 프리미엄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배드 의견도 듣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예,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 중에 이제 JKW라고 인수 좀 과정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투자금에 대한 좀 투자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관 투자자들은 좀 투자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한 MC 사업부죠.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를 백색가전 사업부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그 재무제표상 너무나 그 MC 사업부를 아직 그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좀 발전 가능성이 좀 약간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지금 전자 부분의 IT 종목 중에서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12월 15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다시피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코스피가 0.5% 상승 출발이고요. SK하이닉스는 1.7%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대 강세 보이고 있는 LG화학, 또 현대모비스도 눈에 띄는데 현대모비스는 오늘 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전력,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한지주까지 모두 1% 안팎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0.74% 상승 출발인데 지금 보셨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2487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2% 강밥 출발이고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70선이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좀 사뭇 다르네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1.7% 조정받으면서 20만 5,9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라젠과 티슈진도 1% 조정을 받고 있고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로엔의 주가가 1.4% 강세 출발이고 메디톡스와 펄어비스도 각각 0.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한 종목씩 있으시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김영철 팀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0월 20일에 주셨던 FNF가 지금 13%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롱패딩 열풍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요. 권홍섭 연구원 종목도 볼게요. 11월 6일에 주셨던 LG U+, 지금 1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지요. 김영철 팀장님, FNF 아직도 매수 관점이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이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신고가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쉽사리 주가가 어쨌든 꺾여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꺾여나가더라도 실적 발표를 임박을 하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꺾여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서 신고가 부근 칠 때 한 4에서 5% 정도 추가 상승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장에서만 7% 가까이 올랐었죠. FNF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권홍섭 연구원님의 LG U+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세네요. 예, 그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상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 퇴출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한도 소진율이 거의 99%에서 지금 현재 한 86%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좀 수급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수급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예, 기관이 이제 매수를 굉장히 이때 8월 30일 날 기관을 외국인 물량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조정을 거치다가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세가 연일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그 수급 양상이 나타나면 뭐 엑시트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급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스윙하는 전략으로 일단 단기적인 2차 목표가인 17,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그 현재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통신비 인하라든지 통신비 관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혜택을 줌으로써 그 회사와 그리고 정부 간의 그런 교류로 인해서 좀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오지는 않는 한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LG U+까지 저희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볼 거고요. 두 분께서 오늘도 10종목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12종목부터 지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삼성 SDS입니다. 네. 앞서도 이제 그 특징주에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직전 고점 수준까지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급 주체 자체가 외국인이랑 기관 쪽 쌍끌이 매수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왜 매수를 했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자릿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클라우딩 쪽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주가 자체를 과거 상장했을 때랑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를 두기에는 약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작년 12월 달에 저가가 한 12만원대여서 그 당시보다는 한 2배 가까이 좀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상장 이후에 이 종목 한 35만원대, 40만원대까지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고, 그때 수준의 부분까지 다시 올라온다라고 치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는 거는 25만원 정도의 목표가, 24만원, 25만원 정도 목표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 기준으로 옆으로 쭉 살짝 깼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시장 파이프라인을 워낙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 간간히 좀 나와주기만 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섹터 자체에서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패시브의 시대가 가고 액티브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서를 쓰시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그렇게 넘어간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자금이 있으면 인덱스 쪽으로 먼저 비중을 채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 싸움을 조금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대표적으로 이쪽으로 수급 섹터 괜찮다 하면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지금이야 신라젠이나 아니면은 여타 종목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꾸준하게 어쨌든 이익이 나오는 제약주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도 시총 사이즈가 가장 큰 한미약품 충분히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논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약간 이제
시총은 1,000억이 좀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작은 그런 기업인데,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자체에서는 이게 이제 뭐 미세먼지 테마주 쪽으로 이제 뭐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테마주에 엮여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뭐 저평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보더라도 저 종목은 테마주니까 건들지 말아야지, 또는 이제 테마주니까 뭐 그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움직이네라고 이제 조금 뭐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실적 부분들 좀 보면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실적도 긍정적인데, 그 이유 자체가 공기청정기가 진짜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공기청정기 쪽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필터에 대한 부분들인데,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 그리고 뭐 차량용 필터, 그리고 산업용 필터, 이쪽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P랑 Q가 같이 늘면은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분기 실적까지 실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여전히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은 크린앤사이언스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 중에도 뭐 작은 종목에서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요. 크린앤사이언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중기적으로는 여기서 뭐 상승 여력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8,0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한 11,000원 정도 짧게 잡고 위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아래쪽에서 뭐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짜 보더라도 어쨌든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JYP 엔터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트둥이들이라고 하죠. 트와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좋아하는데, 일단은 아니 뭐 개인적으로 좀 음악 자체가 이제 음악을 잘 뽑아내서 예전보다는 약간 좀 덜 뽑아내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그 일본 쇼케이스 같은 경우가 뭐 전에 매진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워낙 이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기획사의 이제 그룹들을 볼 때, 국내에서 아직도 저 그룹이 인기가 있나? 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활동이 좀 뜸하거나 안 한다 손 치더라도 기획사에서 맨날 뭐 춤 연습하고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이제 뭐 많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아티스트들이 많고, 뭐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뭐 2PM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이제 뭐 벌어들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 상당히 뭐 공략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인가요? 그 남자 아이돌 그룹 뭐 오랜만에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리고 JYP 엔터가 돈을 잘 번다라고 좀 느꼈던 게, 그 JYP 엔터 원래 그 청담 쪽 그 압구정 그쪽 가면은 원래 상징적인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항상 친구들이 서 있죠. 네, JYP라고 크게 써있고 박진영 씨 얼굴 옛날 사진 걸려있는 그 사옥이었는데, 사옥을 옮겼습니다. 사옥을 옮겼고, 그 박진영 씨가 개인적으로 뭐 그 예능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봤는데, 상당히 물론 이제 그 오너이자 CEO인데 뭐 지분 관계는 뭐 추가적으로 뭐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SM이랑 YG 쪽만큼의 시총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가총액이 충분히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관 쪽에서도 어쨌든 SM, YG는 예전부터 이제 흔히 말해서 한번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던, 그러니까 해먹었다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JYP는 이제 좀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쪽 수급도 끌어오기에도 상당히 좀 수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 수급이 지금 뭐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뭐 포션을 어느 정도 엔터 쪽에서는 엔터 하면은 이제 그 SM이랑
YG 쪽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JYP 쪽으로도 좀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뭐 크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위쪽 16만 원대에서 많이 빠졌다가 올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13만 원 초반 중반대 그리고 16만 원 박스권 닫혀 있는 그런 수준이어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그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빠져 시총 대비 이익이 안 난다 이 부분들이 카카오의 주가를 밀어내리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13만 원대에서는 그래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논리가 13만 원대 중반에서는 형성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으로 13만 원대 초반 그리고 16만 원대 트레이딩 전략 가지고 충분히 뭐 접근을 해볼 만한 대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실 팀장님이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고르셨는지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 종목도 봐야겠죠? 10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그 화장품과 그리고 건강식품의 ODM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국내외 300여 개 브랜드와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신규 고객사 확보로 그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법인의 색조 신공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뉴스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고성장 지속이 전망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그 세계 각국의 로컬 고객사들을 영입을 해서 좀 지역 다변화를 추구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매출에서 코스맥스가 화장품 쪽에서는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M&A 관련해서 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에 빠졌었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대비 굉장히 좀 낙폭이 컸다고 보여지고요. 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기관들은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엑시트를 하였는데 일단은 현재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여지고요. 일시적 수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가격 한 12만 2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 매매를 이용해서 그 단기 고점이 14만 원까지 단기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그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언젠가 조정이 나올 만한 시기에서 적절하게 레포트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펀더멘탈 자체로 좀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그 주요 제품인 D램과 그리고 3D 낸드에 대한 수요처가 다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PC와 모바일에 편중됐던 수요가 이제는 이제 그 서버와 그 클라우드 그리고 오토모티브까지 확대를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현 주가는 그 메모리 여팡에 대한 좀 하드 랜딩 시나리오가 일시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그 중국에서 D램에 관련돼서 후발주자로 좀 진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램 생산을 늘리면서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는 일시적으로 급진적으로 삼성전자가 캐파를 늘린다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새롭게 제시된 주주환원 정책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2020년까지 갈수록 환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하루에 한 12,000주씩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당 펀드와 인컴 펀드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유도가 됨으로써 수급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추세상 일봉 흐름상 그 120일선은 아직 그 이탈을 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추세 상향에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120일선을 이용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아 보이고요. 255만원 정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고 일단 단기 고점이 284만원까지 일단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284만원 매물을 다시 또 뚫기만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 그 코스피 증시가 3천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 304만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내년 1분기에는 뭐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좀 1월 달에는 비성수기 진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증시가 좀 하락기를 거치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상승 매기가 이어진다면 304만원까지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국대정밀화학이 그 2018년 컨센서스 최대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한 280억으로 일단 4분기에만 16.7% 상향하는 전망이 나왔고요.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240억에서 순이익은 1,820억 원으로 약 한 30% 상향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상향 배경으로는 그 주요 제품이 ECH와 그리고 가성소다에 대한 실적이 크게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 두 제품 모두 그 공급 부족으로 지금 많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추세로 감안했을 때는 2018년에는 두 제품의 마진율이 한 243%까지 증가가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두 제품은 니치 마켓 제품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ECH는 에폭시의 원료로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ECH와 그 가성소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증서 이슈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난 11월 달에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가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흐름은 계속적으로 기간이 앞으로 더 가야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동사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매수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가 이제 기간의 매수 순매수 누적이고요. 밑에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한 이 주체도 바로 기간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고가에서도 계속적으로 기간이 수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간다면 목표가를 한 10만 원대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좀 2018년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좀 평이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한 5,790억, 순이익은 4,170억으로 각각 9.2%와 9.7%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조정 배경으로는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생싱 카메라에 대한 다양한 생체 인식 모듈 수요가 증가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파른 외양 성장이 기대되고 특히 그 애플의 3D 생싱 모듈에 대한 수율 개선에 힘입어 아이폰 10의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내년 신규 일부 모델부터 후면에도 이 카메라 모듈이 탑재할 가능성이 예상돼서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LG전자의 그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의 JKW 인수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가 된다면 LG이노텍이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IT 관련돼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그 IT 관련돼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항상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좀 크게 가기 위해서는 조정 기간도 긴다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하는 공략으로 나타나면은 좀 큰 수익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14만 9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4만 9천 원이란 가격은 저점 그리고 현재 그 쓰리바닥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사 이러한 그 저항선을 넘지 않고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16만 6천 원 이 매물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이 18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안착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은 그 원료 의약품의 제약회사입니다. ST팜은 그 동아 ST 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선진국 기준의 GMP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US FDA의 인가를 받았고요. 또한 일본 후생성과 그리고 유럽 식약처로부터 GMP 시설에 대한 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에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의 매출 비중은 한 61%로 좀 외국계 제약사의 공급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료 의약품 특성상 좀 마진율이 적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 IPI 즉 그 신약 원료 의약품에 대한 그 생산과 제조와 공급을 모두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거의 30%, 영업이익률이 35% 정도 이상 나오는 그런 좀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 공급 가능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한 5개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ST팜이 좀 공급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존슨앤존슨사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는 임상 FDA에서 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임상이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임상이 다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ST팜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좀 길리어드향 수주에 대한 지연이 되고 있고 매출에 대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37,000원 역시 그 종고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물론 이 길리어드향 수주가 한 6% 정도 급감한다는 소식은 그 전에 공시로 나왔지만 뉴스가 나오면서 한 3단계 하락하는 좀 틈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장에서는 일부 반영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 주가가 현재 바닥 수준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쌍바닥을 이용한 전략으로 매수를 한 31,7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고요. 그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다른 그 신약 재료가 어느 정도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 외에도 암 치료 관련돼서 신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저점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주식은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1,700원 정도에서는 적절한 매수 가격이라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37,000원, 장기적으로는 43,000원까지 좀 상승 랠리가 나올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맥스부터 ST팜까지 권홍섭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봤습니다. 잠시 뒤에 또 남은 종목 볼 거고요. 저희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상담 받으실 수 있다 정보를 드렸었는데 시젠부터 봐드릴게요. 시젠 문의하신 분 휴대전화 뒷번호 9660님이시고요. 시젠 사신 가격이 35,000원, 비중 40%십니다. 진단해달라고 적으셨거든요. 김영철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35,000원대면은 그 7월달 작년 뭐 7월달 올해 7월 이전 그 수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26,000원대까지 내려오셨다가 지금 이 가격대까지 버티신 거는 개인적으로 좀 대단하지 않나. 혹은 또는 그거보다 고가에 매수를 하셔서 밑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그렇게 낮추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분자 진단 시약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모멘텀이나 아니면 상승률 자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술력이 아예 없는 회사가 아니고 영업 부분들 그쪽으로에 대한 판매가 좀만 잘만 풀리면은 분명히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해보셔도 좋고요. 35,0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조금 긴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면은 35,000원 됐을 때 그냥 후다닥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최소한 40,000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을 좀 더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젠 문의하셔서 지금 진단해드렸고요. 진에어 볼게요. 최근에 상장한 진에어를 27,050원에 30% 들고 계신 분 문의하셨습니다. 추세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라고 적으셨네요. 권홍섭 연구원님. 예, 일단은 우리가 그 신규 상장된 종목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모가 대비 또 상승 여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엑시트 물량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규 상장된 이후에 약간 좀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거의 한 6개월 내지 1년을 조정에 들어간다는 거 보시고 항상 그 신규 상장된 종목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비중도 좀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진에어의 경우에는 일단 저가 항공주로서 좀 매시에 대한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매수가인 2,700, 한 750원 정도에서는 한 20%는 엑시트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배경은 일단은 대한항공이 현재 지금 주도주로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의
그 매출 포트폴리오가 여객 대비 그 카고 쪽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카고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시장 기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갈 수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진해의 경우에는 그 여객 관련돼서 매출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유가가 상승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매출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어렵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호황이 되고 있고 또한 그 관광 수요도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비중은 한 10% 정도로 한 스윙하는 전략이 또 좋아 보이고요. 일단 추세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수적으로는 27,750원에서는 무조건 20%를 엑시트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진에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어서 매수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의견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분석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성생명인데요. 네. 삼성생명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생명보험사 중에 국내 최대의 생보사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 메리트고요. 또 하나는 어제 한은에서 대출금리 1% 추가 인상을 해도 기업가 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언급을 곰곰이 따져보면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서서히 다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내년에 금리 3번 정도 추가로 인상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 것처럼 국내 역시 이것을 좀 따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1% 추가 금리 인상 관련된 언급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상 방향에서는 당연히 생보사, 은행주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 오늘 은행주들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생보사 역시 삼성생명 그런 측면에서 최근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내년부터 배당을 2배로 올린다고 말을 했었죠.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회사 역시 삼성생명입니다. 배당금으로 주치하는 금액이 내년에 2배로 인상이 되면서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많이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12만 3천 원을 정했는데 오늘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크게 무리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16만 원, 손절 라인 11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드렸고 이제 탑5 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알려드릴게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지금 장중에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유니슨인데요.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금액 자체는 419억이고 200억은 이제 상환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219억은 신규 설비 투자 요렇게 이제 밝힌 그 정도로 이제 쓰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장에 장 초반에 한 10% 정도 하락을 해서 한 12%까지 밀렸다가 지금 8%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자체 소식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어차피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 이제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건 좀 괜찮다라는 판단이 섰거든요. 어쨌든 이번 정부 자체에서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드라이브 또는 이제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중에서 이제 폭력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폭력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워낙 업황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쪽으로 사업을 지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유니슨이고 그러한 이제 프리미엄 때문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
물론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같이 이제 부각이 됐었고요. 코스닥 150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종목 보시면 이제 코스닥 150이라고 이제 뭐 표시가 되니까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저는 충분히 뭐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 하락하기 이전 수준까지만 가더라도 뭐 기술적으로 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유닛은 괜찮게 뭐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들고 계신 구주주분들한테는 조금 뭐 죄송스럽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신규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기회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EM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뭐 움직임이 좀 뭐 괜찮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이 앞전에 거래량이 한번 증가했다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근데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좀 많이 시장에서 좀 갖고 있냐라고 이제 보면은, 마이크로 스피커 리시버 이쪽에 대한 그 이제 그 기업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인공지능 쪽 AI 스피커나 여러 부분들 쪽에서 스피커랑 리시버 쪽에 대한 그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본업에서 어쨌든 턴이 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아이코스가 이제 국내에 한번 이제 그 돌풍을 좀 일으킨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KTNG가 릴이라는 그 이제 전자담배 쪽 그 이제 그 필터 그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릴을 ODM 쪽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4분기부터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 실적에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EM텍 뭐 지금부터 충분히 뭐 관심 가지셔도 매력적이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였나요? 시초가 공약주로도 한번 뭐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한번 찍었죠.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포인트 자체가 대만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니지 자체가 옛날 PC게임이었을 때도 대만 쪽에 뭐 상당히 매력적으로 안착을 해서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바일 쪽 이슈까지 이제 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플러스로 내년에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 나면서 그때 한 4% 정도 올랐고, 어제 오늘 조금 뭐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길게 내년까지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최근에 뭐 워낙 게임주 자체들의 움직임이 좋고, 그 다음에 NC소프트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 펄어비스, 이제 검은 사막 때문에 펄어비스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선호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탄탄한 IP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게임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모바일 쪽으로 그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그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목표가는 55만원대까지, 그때랑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뭐 40만원 중반대였으니까 55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45만원 뭐 보시면,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큰 의미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NC소프트는 빠질 때마다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뭐 말씀 같이 드리면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응급칼 물질 쪽에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자회사 쪽 PMC텍 지분법 이 부분들이 분명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거는 고가 11월 17일날 41,000원대인데 이 이상 주가를 충분히 좀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4만원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 뭐 증권사
쪽에서 46,000원대, 45,000원대까지 뭐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4만 원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역시나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MLCC 쪽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차량 전장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한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옆으로 이제 가격 물량 소화가 거치고 있는데, 그 부분 잘 끝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투자 의견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 종목 살펴볼게요. 5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네. 동사는 줄기세포 관련 치료 및 개발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바이오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그 루게릭 적응증 관련 치료제로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그 루게릭 그 적응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해서 자기 그 골수에서 추출한 만큼 거기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지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루게릭 줄기세포 치료제인 유로나타가 하반기에는 그 국내 환자보다 외국 환자 유입이 증가로 매출이 4분기에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 미국 매사추세츠 소재 병원과 그리고 텍사스 쪽에서 미국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그런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차기 줄기세포 치료제인 그 루푸스가 국내 임상과 US FDA에 대한 임상을 내년도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식약처와 FDA 승인 관련돼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R&D와 그 임상 관련된 지출이 굉장히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좀 재무적으로는 약간 좀 떨어지지만 성장성 면으로 보았을 때는 현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게릭 줄기세포 치료제인 유로나타가 현재 그 보험수가 관련돼서 식약처와 그리고 심사평원에서 지금 보험수가에 대한 가격 정책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도 현재 그 루게릭 관련 그 치료제로서는 현재 국내와 그리고 세계 탑 1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 가격도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한 9,080원 정도로 짧게 잡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가 그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사이클 전개에 따라서 그 투수가스에 대한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좀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낸드의 경우에는 그 선도업체와 그 초격차 전략 및 그리고 후발주자에 대한 캐파 증설은 그 소재의 사용량에 대한 급격한 팽창을 견인할 전망인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평택 공장에 A5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1층에 대해서는 2D 랜드에서 3D 랜드로 지금 그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있고, 내년도 3월에는 2층 공장이 다 증설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으로 좀 내년도에나 성장 궤도를 재진입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년도 3월에나 좀 평택 공장이 좀 가동이 되고, 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 이천 공장에서 그리고 청주 공장에서 각각 그 가동이 이제 클린룸이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현재 그 자회사들한테 좀 실적 상승 최대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녹십자를 먼저 보자면은, 녹십자의 경우에는 현재 캐나다 중공 백신 공장이 다 완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에는 현재 그 면역 글로빌린 관련돼서 FDA 지금 허가가 나오고 있는데, 허가에 대한 이슈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 상승 재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녹십자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다른 제약회사와 달리 백신과 혈액제제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로 보자면은 다른 대형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 매출 비중이 큰데요. 녹십자의 경우에는 백신과 그리고 혈액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혈액제제 관련돼서 가격 인상도 감행했는데요. 10월 달에는 각각 제품군에 대해서 5% 내지 10% 정도 인상하는 그 가격 정책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매출 실적도 당연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녹십자셀의 경우에는 그 이뮨 AC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녹십자셀에 대한 그 항암제 치료제가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3분기에만 처방 건수가 500건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는 현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50억 정도 나오는 매출이 50%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주가 상승의 흐름에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녹십자 랩셀의 경우에는 그 미국 그 세포 배양액에 대해서 특허를 또 출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녹십자와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 이 3사에 대한 수혜가 녹십자 홀딩스의 지주 회사로서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제약 기업에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녹십자 홀딩스를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그 37,9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그 선물 옵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종가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일본 흐름상 그 21선 밀렸기 때문에 일단 다시 상승하기 위한 응축 조정 기간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37,900원 정도에서는 적절하게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42,000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5만원대까지 진입이 가능한 그런 좀 유망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그 갤럭시 S9의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생시 모듈까지 공급 가능한 업체라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9의 경우에는 그 후면부에 그 카메라에 70%까지 공급이 된다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2018년 1분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과 그리고 갤럭시 S9의 출시 예상에 따라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SLP 기판이 납품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그 이슈와 그리고 S9에 대한 출시 이슈가 굉장히 남아 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수혜주로서 앞으로도 그 SLP 기판이 차세대 기판으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기가 좀 유력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7월 이후에 현재 그 거의 5개월이 넘는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그 추세 흐름은 일단은 IT 쪽에서는 약간 좀 물량 부담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21선이 다 왔고 2평 밀집 구간이라서 10만 500원 정도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볼 만한 타임이라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적정 목표가는 14만원까지 한번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보실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그 컨센서스 전망 수치가 대폭 상향하는 그런 조정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1,229억 원에서 1,379억 원으로 34% 상향하는 조정이 나왔었고요. 2018년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716억 그리고 2,318억 원으로 각각 28%, 31% 상향하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배경으로는 그 신세계 인천점 종료를 내년도 말까지 연장하는데 롯데쇼핑과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그 현재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그리고 다른 강남 면세점 등에서 발생한 그 손실을 인천점 영업 종료의 연장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로 상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18년에는 면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인천점 종료에 대한 이슈가 좀 이제 해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그 1차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2차 상승까지 남아있는 여력이 남아있어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 추천가는 현재 29만 4천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9만 4천원 정도에서도 적절하게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35만 1,000원이고 손절가는 26만 5천원입니다. 현재 이 지금 30만원대 매물대 구간은요, 주봉으로 보자면 전고점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좀 소화를 한다면 급등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10종목씩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지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어제보다 0.6% 올라서 2,485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는 코스피는 기관, 또 코스닥은 개인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